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리라예요. 저기 친정에 온 기분이네요. 동안이랑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여서 처음에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귀한 같은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정태 목사님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투표 거기 단톡방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 한 20, 30% 되시고 유튜브 20, 30% 그리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한 6, 70%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매 주마다 설교를 많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 요약본 같은 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만 하기에는 유튜브가 조금 그 응답이 많이 빨리빨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댓글도 잘 안 다는데, 그래서 그 어차피 원고를 쓰셨으니까 블로그에다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각화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생산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명 중에서 한 20억 명 이상 그거를 쓰고 또 매일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북을 왜 페이스북이 좋으냐면 얼굴과 이름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버드대에서 주커버크가 처음에는 남녀 간을 이렇게 서로 사귈 수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블로그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은 다 가명에다가 얼굴도 닉네임을 쓰고 또 얼굴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거보다 신뢰도가 좀 높아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내 글이 잘 노출되는 거는 페이스북이 제일 잘 노출되고요. 블로그도 유튜브보다는 노출이 되고 이렇게 또 검색도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떠요. 자기가 바로 지금 올리면. 근데 유튜브는 조금 처음에 제가 의뢰 받은 건 유튜브였는데 유튜브는 좀 올려도 반응도 없고 그러면 하다가 힘이 빠져갖고 잘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원고를 쓰시니까 또 세 군데다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여섯 명 모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설교를 나는 지금 이렇게 써서 원고를 이렇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매주 원고를 쓴다. 아, 은퇴하시고 그렇게 되셨구나. 그 동안이 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 남편이 매주 쓴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제 매주 쓰면 이제 그거를 그 교회만 놔두지 마시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는요, 죽었어도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 그 SNS를 접한 강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블로그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때 블로그에 글을 한 대여섯 번 쓴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블로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기의 글이 또 사실은 우리가 이 80억 명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글이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에게 내 글을 통해서 전도된다면, 구원받는다면 굉장히 귀한 것이, 천하를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쓰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요. 그 김세혜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집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한 7, 80군데로 일하는 곳을 바꿨대요. 그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 감시원이 떴다면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삶이 슬프고 돈도 없고 그래서 누가 좀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유튜브에다 하나씩 올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1년, 2년은 아무 반응이 없다가 3년 뒤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갖고 거의 한 1억 원 이상 번대요. 그 유튜브로 뭐 한 달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자기의
창조적인 글이 아니라 책을 읽은 그 독후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검색을 해서 정보를 갖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챗GPT도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검색하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을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서 시화집도 냈거든요. 시인 등단도 하고. 근데 시인은 제가 썼지만, 근데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70 넘으신 무역하신 분이 회고록을 쓰시는데 그분을 대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책 제목을 챗GPT한테 부탁했는데 10개 정도를 뽑아줬어요. 한 20개. 근데 너무 그 제목을 잘 뽑아줘서 깜짝 놀래더라고 그분이. 저희도 보면 너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제목을 잘 뽑아주는 이유가 그 생성형 AI가 그 모든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의 데이터. 뭐 그래서 너무 잘 써주고 또 사실 제가 강아지 홍보 애견 유모차에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강아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강아지 이름 짓기도 어렵더라고요. 강아지를 갑자기 지으려니까. 그래서 채찌피한테 물어봤더니 10개 정도 뽑아줬어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이라고 썼거든요.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결정적인 걸 할 때 옛날에 지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잖아. 뭐 강아지 이름이라든가 기타 등등. 회사 이름도 그렇고.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한 1분 만에 다 이렇게 답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화를 오늘이 사실 서울국제영화제 마감 날이에요. 밤 12시 마감인데 그래서 그 저기 막 주인공 두 사람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름을 잘 줘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을 정보를 나 혼자서 창조하는 게 보다는 있는 정보를 내가 검색해서 블로그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되게 교회가 예쁘네요. 옆에 보니까 한 몇십 명 앉을 수 있는 그런 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괜찮나요? 네. 블로그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디지털 시대의 강력한 표현 수단입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좀 강력한 이유는 우리 보통 음식점을 찾을 때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고 뭐 모르는 단어에서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쓴 게 잘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호두파이를 킹스 호두파이라고 이번에 만들었는데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블로그로. 그래서 갔다 와서 킹스 호두파이가 달지도 않고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썼더니 그분이 이제 너무 기뻐하더라고. 내가 코드파이를 써준 것이 나왔다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도 돼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뭐 판매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러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가치 있는 콘텐츠로 변화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매일매일 이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한 5분, 10분이면 한 30분 안에 써요, 보통 블로그 하나를 쓰려면. 그래서 블로그는 무엇인가? 자신의 온라인 일기장이에요. 사실 제 동생이 60억 빚을 져가지고 제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021년도에 2021년 12월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전에는 블로그를 쓰다 말다 했는데 걔가 굉장히 공경에 빠진 걸 알고서 매일매일 블로그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으면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온라인 일기장이라서 저도 2021년도에 동생이 빚이 60억인 걸 알고 그다음부터 매일같이 블로그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순간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보존하는 디지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박물관. 그래서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내가 나눈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소통의 장, 수익 창출의 도구. 그래서 블로그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으로 하면 한 5분 만에 쓰거든요. 블로그를 10분이나.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블로그 써가지고 또 그림도 그려주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블로그가 수익 창출 도구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공적인 블로그 핵심 요소는 상호작용과 소통이에요. 독자들과의 활발한 교류, 매력적인 디자인, 일관된 포스팅, 독창적인 콘텐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디지털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매일 올리더라고 자기 그림을. 사실 우리가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볼 수는 있지만 그 화가가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 화가의 생각을 들을 수는 없는데 그분은 굉장히 나이 70 넘으셨는데 매일같이 막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화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은 또 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디지털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많이 했는데 70대에서 머리가 하신데도 굉장히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이 상호작용과 소통이 좋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특히 독자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블로그에는 댓글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서 그 사람이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번번이 어디다 이렇게 전시장에다 내면 다 낙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하니까 블로그에 매일 올렸어요. 좀 약간 애들 같은 인형 같은 예쁜 여자 그림 같은 거 많이 쓰더라고 많이 그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이 독자들이 생기고 팬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막 그림이 막 1억 넘게 팔리고 그래서 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패했거나 좀 힘들었을 때 그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2, 30년 몸이 아팠었거든요. 원래는 내가 별명이 선파워였는데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는데 뭐 대체해 가시는 분이 등에다 뭘 잘못 발라줘가지고 거의 2, 30년 엄청 아프게 살아가지고 살아있다 생각하기 너무 슬프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약간 움직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자 그러고 이제 그렇게 2, 30년을 보냈는데 한 40대 초반부터 그렇게 아프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픈 그대에게라는 시를 썼어요. 아픈 사람을 위한 시를 꼭 쓰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보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가 바닥에 있고 다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게 또 일어나는 시점이 되고 또 그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노래를 지은 애도 보면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근데 그 음악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라서 돈도 안 들고 그냥 끄적끄적 자기의 속상한 마음도 쓰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근데 블로그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나라 주로 쓰는데 국내 최대의 블로그. 그래서 여러분의 블로그를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이버가 원래는 다음 블로그가 더 많았는데 네이버가 다음과 경쟁하면서 모든 사람 블로그를 만들어놨어요. 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 3개씩 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당.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국내 최대의 블로그고 티스토리가 이 티스토리가 이제 다음에서 시작한 블로그예요. 그래갖고 이게 연동돼가지고 지금 또 약간 수익이 더 티스토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홈페이지를 고민하지 말고 자기 블로그를 만들면 그게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블로그가. 그래서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은 타겟 독자를 정의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구하고 관심사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키워드를 연구하시고 구조화된 글, 또 SEO 최적화는 SEO가 이렇게 검색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식당 블로그랑 병원 블로그를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마케팅을 치과 원장도 거의 한 5명이서 그 당시 한 5년 전인가 좀 한 8년 전 5명이 이제 공동으로 치과를 하는데 한 1,000만 원씩 준대 네이버에 광고를 일순위를 하려고. 그래서 너무 그 많은 사람의 이빨을 중노동을 해야지만 1,000만 원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NS 강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예,
다른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그걸 간거를 안 하고 그냥 적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방법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SEO가 검색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글이 잘 노출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영업자들은. 그다음에 블로그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그래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그런 눈에 띄는 블로그 그런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표지하면. 그래서 썸네일을 잘 만들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대강 해도 자꾸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지구를 창조해 주시고 또 꽃이랑 나무랑 하늘이랑 바다랑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자연에 대한 것도 또 많은 사람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좀 하다 보면 좀 느니까 처음서부터 뭐 너무 잘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전략.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실 먹고 살려면 뭘 팔아야 되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로 마케팅을 많이 해요 블로그를. 근데 우리는 지금 수익 창출보다는 선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익 창출 방법은 광고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 또 강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바닥에 있다가 블로그로 많이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블로그의 분석과 성과를 측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네이버가 내 블로그를 가끔씩 분석해 주더라고요. 통계. 그러니까 뭐 내가 댓글을 다른 사람은 몇 명이고 또 나에게 뭐 내가 글은 얼마나 썼고 1년 동안 그렇게 통계를 해주더라고요. 성공적인 블로거가 되기 위한 팁. 꾸준한 학습과 개선,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참여, 장기적인 비전 설정, 열정과 진정성 유지.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나눔 신문사라고 여의도에 있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TVVM이라고 감사일기 쓰는 그런 감사일기 쓰면서 목표 설정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기업체들을 주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MBA 과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코치 자격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5년 뒤에 자기 모습을 그려보고 또 10년 뒤에 모습을 그려보고 또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연대별로 다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올해 하고 싶은 것도 써보라고 하면 대체로 여행이 많아요. 여행 또 가족과 밥 먹기, 가족과 사진 찍기 그런 소소한 것들을 많이 바쁘다 보니까 못해서 근데 그런 것도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1월 1일 날 저희 신정을 세는데 보통 때는 사진 안 찍거든요.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또 블로그에다가 가족과 사진 찍기 막 써놓고 쓰다 보니까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이 목적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저도 나이가 68세거든요. 제가요. 57년생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줌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2, 30년 아파갖고 제대로 하나님 일도 못하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강력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오다가 보니까 웨일 다잉에 대해서 글 쓰는 책 쓰는 그런 거 모집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내 삶이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2, 30년 아팠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건강해요. 제가 작년보다 올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블로그에다가 철구 같은 몸이 되겠다고 맨날 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도 쓰고 확언을 써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는 과거잖아. 어저께 감사하는 건데 오늘 감사. 근데 내일이나 미래에 대한 확언이 저는 좋더라고요. 감사일기만 쓰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맨날 지나간 거 감사하는데 확언은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목표가 있잖아, 목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간증할 때도 성락교회가 되게 원래 이런 베레아가 간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동환이가 맨날 이렇게 뭐 기도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겼다면서 엄청나게 막 흥분해가지고 간증을 해갖고 내 동생한테 말했거든. 남동생한테 했더니 아니 그러면 그 누나 친구 때문에 맨날 정류장이 다 바뀌는 거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동환이가 너무 감격해하면서 자기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겼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블로그에다는 미리 쓸 수가 있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나중에 그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시인이 돼가지고
줌으로 시인 대학 학장님이 오셔가지고 시 낭송을 해보라 그러더라고 자기 시를. 근데 그 줌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인공지능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시 낭송가가 전문가가 한 4명 있었어, 4명. 시를 너무 잘 읽더라고 자기 시를. 근데 내가 시를 읽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다른 사람 다 잘했다고 하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시를 못 읽는구나.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이렇게 중앙대의 명품 스피치와 시낭송 과정 그게 돌아다니길래 얼른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보고 스피치 잘한다고 나를 교수를 시켜준대요.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그래서 그 교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한 석 달에 한 번씩 스피치와 심리학 강의를 하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나 SNS 강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동안이도 알지만 내가 4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페이스북에 모르는 사람들 다 이벤트를 걸어갖고 200번 이상 강의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 7시에 강의하고 그리고 2시간 끝나고 밥 먹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미도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이 노트북 갖고 다니 와라 뭐 막 그렇게 짝대기 3개 들어가고 점 3개 들어가도 헤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막 사람들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라이프 코치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생을 봐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도 3년 뒤, 5년 뒤에 뭐 되고 싶은 거 한번 말해보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배려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선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거라서 여러분은 이런 목표 수입 같은 거 잘 정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 스피치 심의 거기서 이번에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은평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50억을 벌었대요 그동안 이렇게 뭐 부동산도 사고 그래서 자기가 학원을 3년 동안 썼대 매일 뭐가 되고 싶다고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대 8, 90%가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일기가 중요한 거는요 제가 처음에 감사일기를 배우러 여의도 감사 나눔 신문사를 다녔는데 거기에 70 되신 그 여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원래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근데 남편이 발명가인데 이 아리랑 이온 워터라고 알칼리 워터 뭐 발명을 했어요. 근데 개발자는 돈이 엄청 들어가고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맨날. 그래서 이 교사가 월급이 다 차압되고 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맨날 감사하기를 썼는데 이 남편이 또 굉장히 성격이 좀 과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도자기 같은 것도 막 떨궈뜨리면서 깬대요. 막 화난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해봤자 아무 말도 안 통하니까 맨날 감사하기를 쓴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남편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사실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해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역효과도 많이 나는데 감사일기를 쓰면 그 파장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나 이런 것도 보면 생각이 파장을 일으켜서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1,000억 이상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학원을 쓰면 그 파장에 걸려서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하더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도 만나게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환경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작곡이나 이런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책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재물은 없을지라도 일단 세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파장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나를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겨우겨우 살면서 이제 영어 회화랑 토익 강의하면 돈 많이 버는데 강의도 많이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연히 제가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어느 경영자 가정에 장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한 800만 원 되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무슨 MBA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다가 비싸게 팔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을. 그래서 되게 많은 그 돈 버는 세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목표 설정을 하다 보면 그게 연결이 되고 또 전도의 간증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2시 예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이영훈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동기예요. 동기인데 한 번도 동창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동창이 돈은 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이영훈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더라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막 음악이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막 뜨겁고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데리고 갔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책을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유튜브에 영화처럼 최자신 목사님.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최자신 목사님 특히 아프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 설정을 하다 보면 또 그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2시 예배를 이렇게 권유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경기여고 기독교 모임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모가 인천중앙교회인가 해갖고 막 1,200명 정도 나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거 갔다 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인생의 자극을 받고 또 나의 짧은 앞으로 하나님께 가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목표 설정을 하면 그 목표에 맞는 도구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 와요. 그래서 블로그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 블로그에 대해서 약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공적인 블로그가 되기 위한 팁은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금 사례를 조사해 갖고 왔거든요. 블로그로 성공한 사람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른 PPT를 꺼낼게요.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블로그를 좀 받을게요. 좀 제 얘기가 빠른가요? 안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 말이 원래 조금 빨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얘기가. 네, 다행입니다. 제가 원래 좀 재밌는 사람인데 많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재밌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예, 제가 이 경기대학교에 AI 쪽에 교수가 됐는데요. 거기 AMP 과정에 김종석이라는 코미디언이 왔어요. 예, 뚝딱이 아빠. 예, 예. 근데 그 사람 너무 강의 잘하는 거야. 웃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너랑 같은 카네기 과정을 배웠어요. 같은 기로. 그러니까 벨스타라는 그 양평인가 그쪽에 무슨 카페도 하는데 갔었는데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이렇게 롤모델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되게 유익하더라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유머를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 연구를. 근데 어쨌든 성공적인 블로거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나 블로그로. 그래서 이 사람은 패트리샤 브라이트라고 뷰티 블로그에서 유튜브 스타가 됐는데요. 이렇게 유튜브와 블로그를 병행했어요. 정기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화장하는 것도 매일 올리다 보면 박막내 할머니도 화장하는 거 많이 뜨더라고. 그 할머니. 박막내 할머니가 제일 그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게 뭔지 알아요?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 조회수 제일 높은 거. 간장국수, 간장 비빔국수하고 고추장 비빔국수 만드는 법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빔국수 같은 거 쉽지만 또 20대들은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맛있게 하는 법도 모르는데 그분이 간장 비빔국수, 고추장 비빔국수 그거 하는 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다 비빔국수 어떻게 잘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미셸 가르드러는 여행 블로그로 연 7억 원 수익을 받는데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도 하고 제휴 마케팅, 공감대 형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자책을 한 10권인가 해가지고 특허도 내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특허를 여러분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강의를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요. 블로그를 사실 배우는 거는 쉬운데 다 아무도 안 써요. 그 다음에 그쵸? 근데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쓰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유튜브를 어떻게 계속 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 그 샬레 유치원이라고 그 강의사에 의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초이스하고 체크를 맨날 하고 또 뭐 챌린지를 하고 뭐 인증을 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고. 특허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 시스템도 특허 받을 수 있고 목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 모든 것이잖아 목회가. 그래서 목회에서 노래도 부르고 뭐 찬양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치매를 위해서 요새 라인 댄스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라인 댄스가 치매에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는 모든 것이잖아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콘텐츠로 또 특허도 낼 수 있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특허를 내가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은 전자책을 한 9개 썼는데 그걸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그게 교육 수준이 높지도 않고. 근데 다만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특허 출원할 때 책 9권 썼다니까 그게 많이 점수가 올라갔대요. 전자책. 그래서 저도 지금 궁 작가, 그러니까 경복궁 또 무슨 세계 궁을 가면서 무료로 배우고 있거든요. 전자책 만들고 또 요새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내가 전자책을 하나 써서 올리잖아요. 그 교보에서 그거를 한 권이라 할지라도 독자가 그거를 보내줘요. 그 POD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작가들은 몇백만 원 들어야 되는데 책을 내려면 지금은 한 푼도 안 내고 교보문고에다가 내가 전자책을 올리고 POD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독자가 그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10,000원 내가 써놓잖아요. 정가를. 그럼 10,000원 내면 일주일 걸려서 갖다 줘요. 다만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막 비치는 잘 안 하죠. 그래서 POD 시스템이라고 주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맨날 도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배웠는데 맨날 쓰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한 몇 번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분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는데 내일 경복궁에 만나기로 했어요. 9시에. 근데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해서 가는데 꼭 내일 안 듣더라도 거기 한 10명, 12명 되는 것 같은데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원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경복궁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창덕궁에 대해서 쓰고 이를테면 또 창덕궁 그다음에 뭐 비원이나 뭐 창경에 쓰고 그 자기가 쓰는 거거든 정해서 쓰고 올해 안으로 내가 혼자 책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궁에 대해 쓰는 이유는 그걸 씀으로 인해서 내가 쓰는 방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이 네 명 팀이 들어갔거든요. 남자밖에 없더라고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했던 경험이나 또 예수님 믿은 간증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또 전자책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SNS 강의할 때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 출판사 대표였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도 안 사주잖아요 독자가. 근데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어, 이웃이 많은 사람들 책을 우선으로 낸대요. 그러면 이제 팔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로 책도 낼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이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 블로그로 7억 원을 벌고 있어요. 여행 블로그. 그다음에 마리 포를레오는 개인 브랜드 구축으로 역 억대 수익. 그래서 이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통 보니까 요새는 공짜 마케팅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도 무료로 막 써가지고 광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카카오도 그러고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돈을 받고 뭐를 했는데 무료로 여러분의 거를 자꾸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줌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유료 콘텐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무료 콘텐츠 제공. 그래서 나중에 무료 콘텐츠가 같이 있는 거를 독자를 확보해서 고급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비스쿨. 그다음에 베너맨이라고 이 사람 스타트업 전문가로 성장했는데 꾸준한 글쓰기.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글을 쓴다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고 벤처 캐피탈도 운영하고 전문가 포지션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사실 SNS를 하니까 가장 좋았던 게 인공지능이랑 네트워킹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 대표도 만나고 또
대학 총장도 이제 배우러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거를 통해서 경기대학교 제가 AMP 과정 AI 전공 산학 교수가 됐는데, 사실 제가 68세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교수로 써줄 나이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은퇴하셨으면 좋겠다는 나이인데, 인공지능이 좀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열심히 했더니 다른 데서 그렇게 누가 또 추천을 해서 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건배가 9988 말고 또 바뀐 거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건배사 백자가 들어가는 거 힌트 세 글자. 요새 새로 나온 건배사인데 재밌더라고. 백자 들어가는 거 세 글자. 네? 백세주는 뭐예요? 아, 술이요? 어, 이거는 강이 아니고 산하고 관계 있어요. 백자 들어가는. 백두산.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예. 그래서 제가 정희원 씨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니까 주민등록, 주민센터도 걸어가고, 또 뭐 약국도 걸어가고, 뭐 시장도 걸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도 거의 87세 돌아가셨는데, 남양 홍씨인데 우리 어머니네 집안이 다 단명 집안이라서 60세에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87세로 최장수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거의 뭐 날라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관광 콩팥이 하나 없으신데 엄청 그 소식하시고 또 깨끗한 거 드시고 일렉트리카 1000번씩 하시고 막 그래갖고 피트니스 가서 그래가지고 오래 살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한 글쓰기를 하면서 이런 SNS를 하다 보면 네트워킹이 잘 돼요. 여러 사람들 연결돼서. 저도 사실은 그 무슨 뭐 대학에서 CU 과정에 800만 원인데 장학생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인공지능 하시는 원장님이 추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M&A 협회를 들어가게 되고, 또 문인협회도 가게 되고, 또 영화 감독이 됐어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부산 국제 AI 영화제 출품도 하고, 오늘이 서울 국제 영화제 마감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MC를 보게 됐어요. 영어로 하게 됐는데, 영어 잘 옛날에 보리짱 했고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튼 일단 아쉬운 대로 그리고 막 패션 쇼를 한다 그래갖고 AI 모델로 한복을 입든가 뭐라고 해달라 그래갖고 모델 워킹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오랫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막 이게 모든 것들이 막 많이 오더라고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모임을 가면 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자극을 받아야, 그리고 70세여도 40세의 내일을 만들 수가 있대요. 70세도 제가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엔돌핀이 많이 나와요. 뭘 배우면 새로운 거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열이 있어요. 그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들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네트워킹.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시면서, 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냐면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다 외국에 계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혼자 있대, 혼자.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뭐 체류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혼자 밥 먹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같이 먹을 사람하고 이제 어디 올렸더니 몇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밥 먹겠다고. 근데 또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왔대, 셰프가. 그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느라 바쁘대요. 이 밥 같이 먹자도 한 사람이 혼자 밥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데일 카네기 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예술시 무슨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공지능만 하다 보니까 힐링이 안 돼가지고 거기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뭐 탱고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뭐 예술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춤도 추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2달 한번 모임 산다고 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러는데 이제 강남에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남자가 있는데,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일요일에 밥 먹는 게 혼자 먹는 게 너무 싫대요. 평일날은 이제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에 자기 밥 좀 먹게 해달라 그랬대, 같이.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어, 일요일 저녁에. 근데 한 15명인가 생겼대요, 갑자기. 일요일날 저녁에 밥 혼자 먹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밥 혼자 먹기 싫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에 강연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렇게 별거 아닌 작은 거에서부터 뭐 하는 모임 만들어서 좀 성실하게 하다 보면 또
유입하고 하면 사람이 들어가죠. 제가 사실은 제가 줌 독서 모임을 신청을 했거든요. 일요일 날 새벽 6시부터 7시 반에 해요. 근데 두 주에 한 번 모이는데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손흥민의 아버지의 책, 뭐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그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이 잔뜩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고 책이 집주인이 됐대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독후감 주고 버리고.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많고 그 사람은 세계적인 선수를 키웠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축구를 잘못하면 다시 재기의 기회가 있대요. 근데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손흥민한테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데 거짓말이고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안 했대요. 맨날 축구만 하느라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온 아버지는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해요. 이 블로그. 그래서 김수라라는 사람이 블로그에서 마켓컬리 창업을 했는데 식재료와 레시피 블로그를 썼대요. 요리와 식품에 대한 콘텐츠.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의 니즈. 그 다음에 브랜드 신뢰도 형성, 마켓컬리 창업. 예,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블로거들의 수익 창출 방법은 제휴 마케팅도 있고 디지털 상품 판매도 있고 브랜드 협업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성공의 핵심 요소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잘할 필요 없어요. 그 박막래 할머니 보면 욕도 되게 많이 하고 볼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 되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그분 유튜브 한번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보셨구나. 그분밖에 없네. 근데 그분이 막 미국에 가서 구글 본사에 가서 뭐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솔직해서 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 그렇게 생산적이고 뭐 배울 거 많은 블로그는 아닌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함, 확장성, 전문성, 커뮤니티. 커뮤니티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아무도 뭐 혼자 그냥 나홀로인데 같이 있으면 좀 댓글도 달아주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일단 이 블로그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블로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 같이 한번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쳐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바로 치면 되고 밑에 검색이라고 있어요. 검색. 예, 밑에 검색 돋보기를 누르셔서 네이버 블로그라고 치시면 블로그. 그러면 설치 또는 열기가 나오는데 지금 블로그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예, 그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 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열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블로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설치. 그리고 좀 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고. 네이버는 한 사람당 3개의 아이디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로그를 3종류로 쓸 수 있어요. 그 구글은 10개, 20개, 30개, 100개도 줘요. 아이디어.
커피 여기 옆에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법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블로그에 자기 블로그가 들어왔죠? 다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시면 가운데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거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거. 그럼 블로그 글쓰기 나오나요? 밑에? 그 연필이 나오고 블로그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 쓰는 란이 있고 내용 쓰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SNS를 하게 되면 기사가 된 거랑 마찬가지라서 지금 일단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좋아요. 사진을 강의실 사진을 한 3장에서 5장 정도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족 블로그 쓰시는 항상 보면 어머니 동영상을 내가 만들어드려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로를 찍는 게 좋아요? 가로 세로 다 괜찮아요. 가로 찍고 세로 찍고 자기 얼굴 많이 찍어도 좋아요. 찰칵.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찰칵하면 찍혀요. 그거 안 눌러줘. 그리고 설정하는 카메라에서 찰칵 뭐 이렇게 하면 찍혀요. 예. 찰칵 찍잖아요. 멀리서 해놓고 살짝 설정해서 음성 알아들어요. 손을 이렇게 찰칵. 찰칵. 그 카메라의 설정에 김치, 찰칵 뭐 이런 거 시켰어요? 아니요? 그게 원래 자동으로 되어 있긴 해요. 요새 휴대폰 새로 사면. 옛날 휴대폰은 한 3장에서 5장 정도 찍고 옆에서랑 사진 찍어주세요. 옆에서랑 가장 젊은 모습을 오늘 네,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여기 제목 쓰는 날 있잖아요. 제목 거기다가 블로그 강의 쓰시면 돼요. 블로그 강의 블로그 강의 수강 그다음 여기 밑에 본문에다가는 육하 원칙을 쓰는 게 좋아요. 기자처럼. 그래서 오늘 2025년 3월 20일 뭐 오후 3시 일시 장소는 여기가 어디죠? 하늘소망교회. 이름 너무 좋다. 여기가 주소가 광명시예요. 광명시 서울플라자.
강사 이름도 써주면 되죠. 강사 박리라 교수. 내용, 블로그의 필요성과 중요, 네. 블로그의 필요성과 잘하는 법.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거를 한 3장에서 5장을 올리려면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제일 밑에 카메라가 보이죠? 여기를 누르시면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진은 한 30장, 50장 영상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 보통 갤러리에 사진 많잖아요. 그거 다 블로그에 다 갖다가 집어넣고 다 갖다 박아놓고 다음에 삭제하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블로그가 좋은 게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해서 좋아요. 지금 사진 한 5장 찍으신 다음에 3장에서 5장. 그 사진을 이렇게 자꾸 찍다 보면 사진 찍는 게 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예쁘게 이렇게 찍어주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부모님께 나 또 자녀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영상도 좋아요. 어머니 들어가시고 나서 영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육하원칙으로 일시, 장소, 강사 뭐 내용 썼잖아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느낀 점을 쓰는 게 좋아요. 소감. 내용을 쓴 다음에 느낀 점. 강의를 듣고 느낀 점. 느낀 점을 1, 2, 3, 4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제일 위에 이 꺽쇠를 누르셔서 요거를 누르셔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등록이 된 다음에는 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공유는 이게 이제 블로그가 나오면 요 밑에 있는 요 꺽쇠를 누르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럼 단톡방을 한번 보내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 블로그 주소를 하면 자기가 쓴 글을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사람들이 육하 원칙으로 동영상 짧게 찍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는 하늘빛 하늘 무슨 교회? 하늘 소망교회 강명시 하늘 소망교회에서 오늘 SNS로 선교 달력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블로그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입니다. 동영상도 올리시면 좋아요. 자기가 올린 블로그를 수정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이게 누른 다음에 여기 점점점을 누르면 블로그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다시 수정하면 그 블로그 주소 그대로인데 저 동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한 1, 2분 정도라도 늘 동영상을 남기시는 게 더 좋아요. 사진 이제 대여서도 찍고 동영상 하나 찍으면 지금 제가 동영상 찍는 건데요. 하늘 소망교회 강명시 하늘 소망교회에서 오늘 SNS로 선교 달력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블로그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입니다.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진도 찍어주시면 좋아요. 일단 제가 삼성 폴로우로 좀 여기 아까 와이파이 주소를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요. 와이파이 아까 어디 샀죠? 스마트폰 17시
제가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 이 휴대폰으로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제가 휴대폰을 이 컴퓨터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열기를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요 왼쪽에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있죠. 그걸 누르시면 다른 사람 이웃들의 글이 나와요. 이웃들의 글.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얼굴 있는 거를 누르시면 자기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블로그에 제목이 그냥 아이디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바꾸고 싶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 어디를 누르시냐면 여기 홈 편집이라고 보일까요? 예,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있고 홈 편집. 그 얼굴 밑에 홈 편집 보이시죠? 톱니바퀴. 그 홈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예. 클릭하면 저는 당신은 귀한 사람인데 여기를 누르셔서 아까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도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뭐 하늘 소망이라든가 뭐 쓰시고 싶은 걸 쓰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블로그 이름이고요. 밑에는 자기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그래서 아무거나 썼다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당신은 귀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당신은 귀한 사람. 여러분은 뭐 하늘 소망도 좋고 하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뭐 예수님 뭐 감사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누르셔서 방리라의 귀한 사람이라 썼잖아요. 이 닉네임인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리라의 귀한 사람. 약간 잘 하시는 김정태 목사님은 뭐예요? 저기 블로그 제목이. 네. 제임스 본드 첩보가 탐정 멋지시던 그럼 블로그 제목이랑 닉네임이랑 똑같아요? 와우. 약간 목사님 같지는 않고 약간 미국에 있는 제임스 본드 같은. 여러분도 한번 그 스칼렛 오하라라고 쓰시든지 하여튼 하시고 싶은 거 써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제 집에 가서 바꾸셔도 되니까 이거 하는 법 알겠죠? 당신은 귀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변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기 블로그에서 촬영 또는 앨범을 선택해도 좋고 자기 앨범 아니 기본 커버 이미지를 하면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한번 기본 커버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예쁜 이런 것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오늘은 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바꾸셔도 돼요. 자기 앨범에 있는 거. 근데 저는 그냥 꽃을 좋아해서 꽃 사진을 넣거든요. 저 일기만 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개를 써도 돼요. 소개. 뭐 경기도 AMP 교수 뭐 이런데 전화번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이건 나중에 소개는 나중에 써도 되고요. 일단 소개를 쓸 수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적용.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홈 화면이에요.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든 것처럼 자기 홈 화면이 끝난 거예요. 한번 됐나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스마트폰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죠? 진도 나가기가 좋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으시면 되는데 네, 홈페이지도 눌러오셔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라는 이유는 업데이트시고 뭐라고 돈 누르시고 나오셨어요.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좋아요.
전체를 공유하셨거든요. 예수 제자교회. 이 표지화면이 엄청 멋있네요. 이렇게 막 예술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분하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네이버 블로그 여기다가 이웃 추가 이웃이 0명이거든요. 이웃 추가해서 저는 이웃으로 추가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웃이 이렇게 되시면 그분의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통화면 되게 멋있네요. 그쵸? 잘 드세요? 잘 드셨나요? 오늘 점심 드세요? 아 그래요? 잘 드셨네. 드시면 안 돼요. 잘하시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은 일단은 등록하신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올리셔도 돼요. 잘하시네. 재밌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오늘 이걸 하나 써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저도 갖고 또 김정태 목사님도 잘하시고 메시아도 잘하시니까 가서 봐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대표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대표가 돼요. 지우려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삭제.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조동환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여기 강연거 뒤에서 조동환 사모님께서 페이스북에 맨날 김종태 목사님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래도 하고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이 가끔 연락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보시고. 몇 장 찍어줘. 한 두세 장 정도. 네. 이렇게 약간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찍는 게 좀 자연스럽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찍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맨날 열중샷하고 딱 끼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나 또 생활 속의 동작 같은 거.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도 한 1, 2분 짧게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기록이 많이 남더라고요. 일단 여기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위에 표지화면이. 근데 이게 표지화면이 원래 있는 거래. 기존에 있어요. 난 못 찾았겠던데. 김정태 목사님 것도 하나 올려줘 보세요. 007 제임스 본드 27.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섞이면 서로 봐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또 잘하는 사람은 또 많이 배우게 되고. 지금 약간 블로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로그에 대해서 약간 카테고리 추가하는 거랑 위치 추가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일단 게시물 올리는 것만 하고요.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블로그 이거 홈화면 편집이랑 글 올리는 거 좀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다음번에 할 때는 오늘 원래 유튜브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좀 다음 주에 제가 무슨 행사가 있는 거를 잘 미리 제가 사전에 올랐어가지고 다다음 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김정태 목사님. 네, 제가 다음 주 행사가 있어서 다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주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실까요? 그래서 예. 글마다 어떤 거는 비공개하고 싶고 어떤 거는 공개하고 싶고. 그래도 돼요. 비공개. 다르게. 예, 다르게 다 해도 돼요. 그리고 이 공유하는 거 할 줄 아세요? 공유하는 건 이렇게 내가 쓴 글 여기에서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를 해서 올리시면 여기 URL 복사나 아니면 채팅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URL 복사를 해서 채팅방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요거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쓰신 거 다 지금 21명 되니까 한 사람씩 올려보세요. 저도 샬레 유치원처럼 여러분 배운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 글을 매일 쓸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저도 챌린지를 많이 해요. 돈 내고. 왜냐면 챌린지를 안 하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하나씩 다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되신 분은 커피 쿠폰이나 좀 상을 줄게요. 4주 동안. 한 일주일에 4번, 3번 정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매일같이 올리시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일단 강의를 마칠까요? 네. 다다음 주에 뵐게요.